동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7주차 강의로 보면은 우리의 챕터 제 8장 자원봉사 프로그램 229페이지입니다. 자, 교재 229쪽 오늘 자원봉사 프로그램, 과연 프로그램이 뭐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일까, 또 그리고 그 단계별, 개발의 단계는 몇 단계가 될까, 실제 이런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례들은 어떠인가 라고 하는 249쪽까지의 오늘 강의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우수한, 좋은, 그리고 감동이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들의 열심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이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오늘 두 편의 자원봉사 우수 사례들을 동영상으로 좀 만나보고요. 그 두 편의 동영상 속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적 자원과 또 그리고 기관의 조직력, 거기에 참여했던 이용자들의 변화, 이를 통해 우리의 지역사회가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자원봉사 하나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자원봉사 활동의 중요한 두 가지 사례들을 보면, 오늘 자원봉사 프로그램 어떻게 개발하고 그 단계별로 우리가 유의해야 되며, 결국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우리 지역사회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편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시골학교의 행복한 꿈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 박혜란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바로 아프리카 속담인데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왜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이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기까지 아이를 둘러싼 가족, 이웃, 그리고 마을이 함께 협력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새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미래를 견인할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죠. 새싹들이 건강하게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최소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흔들리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시골학교가 폐교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전교생 20명 이하가 2년간 지속이 되면 폐교의 조건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학교 운동장에서는 아직까지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의 행복한 꿈의 불씨를 살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와 기업인 하나테크인이 함께 의기를 투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우리가 그 일을 진행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경남교육청, 시군교육청, 그리고 지역 내 대학 4개와 시군 자원봉사센터, 경찰서, 면사무소, 그리고 청소년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봉사단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업이 지원하는 물질적인 자원만으로 단발성 활동의 환경 개선에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고, 그리고 마을 공동체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상학교가 정해지게 되면 3개월의 기간 동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일간 폐교위기 학교 지키기 활동이 진행됩니다. 하루에 200명, 그리고 총 3일간 600여 명의 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꺼져가는 마을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봉사자들이 지역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을 할 결과 움직이지 않던 지역에서 작은 움직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폐교위기 학교를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르네상스 벽화 활동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학교를 지키기에 동참하였고요.
마을의 천혜 환경을 이용해서 별빛 관측소, 달빛 영화관, 미니 운동회, 작은 음악회를 통해서 아이들과 청소년과 대학생과 그리고 마을 주민들, 어르신들이 함께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골에서 맛볼 수 없는 와플과 팝콘 등 다양한 간식 기계들을 준비한 푸드파티는 어르신들이 아이들보다 더 좋아하는 거였었어요. 저기 보시는 금서면 칠공주 할매입니다. 당일날 간식 부스를 한 7번을 왕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고 슬러시 아이스크림을 한 7번을 드시더니 한 이틀 동안 배탈이 나셔서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뒤에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이 프로그램에 우리 금서면 첫공주라고 얘기하시는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이게 뭐고? 달달하고 꼬신 게 이게 내 평생이 처음 맛보는 맛인데 내가 이런 거를 또 먹으려면 좀 더 살아야 안 되겠나? 내 나이 아직 88세밖에 안 된대. 대장아, 니 또 우리 마을에 올 기가? 할머니 얘기를 들으면서 웃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저는 이 가슴 한 곳이 굉장히 찌했었습니다. 폐교의기 학교 지원 사업인 해피드림 활동은 엄청난 결과물을 가져왔습니다. 올해만 경남 지역의 4개 학교가 폐교위기를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농촌을 떠났던 젊은이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현상들도 발생하고 있고요. 마을 주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복잡복잡하 이제서야 사람 사는 맛이 난다. 한마음으로 입을 모았습니다. 2015년 꺼져가는 물씨를 살렸더니 온 마을이 다시 밝아진 곳이 있습니다. 학생 수가 부족해서 14명인 학생 수가 부족해서 폐교일을 맞았던 학교가 이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할머니들이 학생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 학생들 덕분에 폐교일을 벗어났고요. 이 마을 주민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참여해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학생들입니다. 한 분이 빠지셨어요. 화장실을 가셔서.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다양한 계층들이 함께한 해피드림 폐교위기 학교 지원 사업은 지역 안에 다양한 이야기들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빛입니다. 빛이 꺼지면 마을도 희망도 함께 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작은 불씨를 살리게 되면 온 마을을 밝힐 수 있는 환한 불꽃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방송과 신문에서도 우리가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의 봉사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학교 시키기는 어떻게 진행하느냐, 활발한 마을 만들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양한 질문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불씨가 우리나라 구석구석 환하게 펼쳐져서 전국이 환한 불꽃으로 살아나기를 희망합니다. 2박 3일의 행복한 여정 해피드림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어린이들이 20년 이하가 삼부동학교나 폐교화된다는데 부담을 가지고 이 학교를 살리거나 하기 위해서 폐교위기 학교를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이기원과 그 다음에 이기원 나물들이 생각을 했어. 2박 3일간 땀을 꼭 같이 땀을 흘리고 그런 과정에 참여한다는 그런 게 굉장히 큰 의미가 1박 2일 기간 동안 성덕초 학생들과 그리고 관악회 그 임직원분들, 자격분들과 함께 참신하고 독특한 기획으로 저희 대학생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팀입니다.
행복하고 마을이 행복합니다. 마을 안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 그 마을은 살아난다고 생동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폐교위기를 맞은 시골 학교 아이들의 행복한 꿈을 함께 응원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제8장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동영상 두 편인데, 먼저 이 챕터에서 우리가 학습돼야 될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해피드림 시골학교의 행복한 꿈이라는 최우수 자원봉사 활동 사례들을 보면서 쉽게 안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은 말미에 다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여러분의 229쪽 프로그램이란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과연 뭘까? 행정적 조치와 학문적 연구 작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프로그램입니다. 어원적 의미들을 좀 구분해 보면요. 프로, 미리, 그리고 그램, 그린다, 이런 두 가지 합성어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미리 그려본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의도된 계획에 따라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일련의 집합적인 행동들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큰 틀 안에서의 프로그램이란 정의가 내려진다면 과연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란 뭘까? 라는 질문이 돼야 되겠죠.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의도된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사람과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겠죠. 자원봉사 프로그램 하나가 오늘 최우수상에서 나왔던 시골 학교의 행복한 꿈, 해피드림, 할머니 학생들도 생기고요. 지역의 조그마한 학교가 폐교되지 않는 또 다른 기대치도 갖게 됐고요.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응집력들을 발휘했다. 사람과 지역사회가 변화됐다. 변화를 시켰다. 이런 의미가 바로 자원봉사 프로그램입니다. 서로 다른 역할과 책임을 가진 구성원들의 행동을 기술한 것이고 무엇보다 변화를 창출해내는 자원봉사자 그리고 클라이언트 이 관련된 구성원 간의 관계에 대한 방법과 규범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자원봉사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의 전제 조건은 뭘까요? 바로 사회복지 핵심 가치에 입각해서 설계돼야 됩니다. 디자인돼야 된다죠. 기본 전제. 첫 번째가 모든 개인은 가치와 존엄성이 있다. 시골 학교이기 때문에 폐교될 수밖에 없는 학교이기 때문에 무시당하거나 또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소멸될 수밖에 없는구나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아니죠. 소수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가장 아픈 곳이 어디냐. 근데 그게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면 가능한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되고 개발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대전제 조건 하에서 그래서 이게 5P, 5P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거 시험 문제니까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페이지 230쪽에 나와 있는 도표 보시면은 첫 번째가 purpose, 목적이죠.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따라서 합목적성 및 목표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 P, person, 바로 사람이죠. 능력 수준, 어떤 능력이 있느냐, 또 흥미에 있느냐라는 그런 적합성의 부분이 배경이 되겠고요. 세 번째, problem, 반드시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다양한데 어떻게 통합할 거냐, 문제의 통합성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바로 프로세스, 프로그램에 지속 가능하냐, 지역사회가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둬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place, 프로그램의 지역성입니다. 폐교될 수밖에 없는 지역사회의 특성, 그 지역 안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바로 오늘 나왔던 시골학교의 행복한 꿈, 해피드림이었다라고 봅니다. OP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원봉사 프로그램 계획에 반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 측면입니다. 리더 자신을 위한 준비, 팀원을 위한 배려,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위한 배려가 되겠죠.
여러분 교재 231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자원봉사센터의 주요 업무일 뿐 아니라 효과적이고 또 효율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많은 자원봉사 단체나 기관이나 프로그램 개발을 소홀히 함으로써 원래 그들이 설립 목적인 취지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일회성 그리고 가시적인 활동으로 끝나지 못하는 것이죠. 자원봉사자의 그러니까 중도 탈락도 높고 수혜자나 봉사자 모두에게 불만족스러운 이런 현상이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따라서 훌륭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만족스러운 봉사활동을 전제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작업이다. 프로그램 개발은 문제 발견과 정의로부터 시작해야 되고 포괄적인 목적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를 조작하고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실행 체계를 구성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행 가능성과 실용성이 고려돼야 되고 프로그램이 실행 가능하게 계획되어야 하고 그 결과는 현실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죠. 많은 책자에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몇 가지 단계별로 구분해서 그 과정 서술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교재에서는 232쪽에 나와 있는 대로 구분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그런 측면 하에서 우리가 고려하고 반영해야 될 것이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 기획자, 즉 리더를 포함해서 팀원들을 위한 배려와 클라이언트를 위한 배려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리더 자신을 위한 준비가 뭐냐? 첫 번째로 자원봉사 현장 체험의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리더들이 현장감 없이는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가 없겠죠. 두 번째, 반드시 변화시킬 수 있다. 사람과 지역사회가 변화된다. 자신감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곳에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팀원들 믿어야 되겠죠. 협력자를 발굴하고요. 이 협력자를 발굴한다는 것은 점조직망, 네트워크를 도모해야 될 것입니다. 팀원을 위한 배려가 뭘까요? 자발성을 유도해야 되겠죠. 스스로 참여해야 됩니다. 자원봉사의 첫 번째, 무보수성 그리고 자발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두 번째, 혼자만의 힘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을 구성하고 팀뿐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조직들이 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야 되고 세 번째, 성취감을 도모하는 내용을 반영해야 되겠죠. 이 일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들을 본다라는 것은 무형의 자산입니다. 무형의 자산, 즉 가치라고 하는 상품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바로 거기에 성취감. 이 성취감이 또 다른 자원봉사 활동의 영역을 확장하고 우리 사회를 지속적으로 동행하게 하는 대단한 기제입니다. 클라이언트를 위한 배려가 뭘까요? 반드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반영합니다. 참여하는 기관, 또 계획하는 디렉터,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변화돼야 될 것들은 우리의 클라이언트죠. 그러면 그들을 위한 배려가 전제돼야 된다는 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아무 때나 가는 거 아닙니다. 때와 장소, 시간, 생활 리듬을 반영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적으로 이해돼야 되는 세심한 배려죠. 마음을 반영해야 된다는 측면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자, 교재에 나와 있는 232쪽의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 우리 교재는 네 가지 측면에서 오늘 좀 살펴봤어요. 첫 번째가 행안부,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두 번째가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세 번째가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의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32쪽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뭘까? 6개의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안에 보면은 232쪽의 하단부와 233쪽 상단부가 있습니다. 행안부의 자원봉사활동 관리 표준 매뉴얼에 보면은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과정은 프로그램을 첫 번째 정해야 되고요. 그 프로그램을 정하게 되면은 목적과 목표를 수립해야 되고 세 번째 단계가 실행 계획의 수립입니다.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 반드시 동반돼야 되는 것이 현장에서 참여해야 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는 일이 되겠죠. 자, 모집된 자원봉사자들은 어떻게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되냐? 실행의 단계고요. 마지막 실행의 단계를 거치게 되면은 평가, evaluation 단계가 나오겠죠. 조금 도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바로 재미있고 어떤 내용인지 쉽게 알 수 있는 제목들이 되겠죠. 앞서 최우수 사례였던 시골 학교의 행복한 꿈, 해피드림 얼마나 쉽습니까? 프로그램을 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분명한 목표를 정해야 된다면 바로 이런 첫 단추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목적은 하나의 문단으로 짧고 간결하게 표현하고요. 추상적인 가치를 반드시 포함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추상적인 가치라고 하는 가치 자체가 추상적이고 하지만 거기에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목표를 수립하고 하게 돼요. 또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측정 가능한 목표를 수립합니다. 1박 2일, 2박 3일, 몇 개 기관, 그리고 2박 3일 중에 하루는 누가 참여해야 되고 대규모 이벤트 분기 1회 실시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되겠죠. 이렇게 목적과 목표가 수립되면 실행 계획이 성립되죠. 일시와 장소 그리고 구체적인 활동 내용부터 시작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는 것,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자원을 어떻게 참여하도록 하냐, 협력기관은 누구냐, 그리고 평가 방법 등에 따라서 변경이나 생략이 가능한지 그 기대효과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이 준비물은 뭐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데 실제적인 홍보 방법과 그리고 중간 점검을 통해서 수정이 가능한 내용들을 담아야 되고요. 그리고 실행하는데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배치 돕는 사람들을 지도 감독자의 조언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평가는 준비 단계, 과정 단계, 결과 평가에 대한 부분 동료 또는 다른 관리자들의 회의를 통한 평가도 여기에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계획의 과정은 지금 이런 단계예요. 문제를 확인하고 목적이나 목표를 수립하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수립하게 되면 추진 체계를 구성해죠. 바로 예산이나 추진의 방법들을 그리고 실행하게 되면 마지막에 평가라고 하는 측면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233쪽에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봅니다. 단계별로 나와 있는 내용들은 조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234쪽에 있는 첫 번째 문제의 구체화와 욕구 사정입니다. 사전 모임과 동기유발을 찾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동기유발에 따른 문제를 분석하게 되고 욕구의 사정,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지금 상황에서 우선순위는 뭘까? 이런 순서를 정하는 것도 역시 어세스먼트 과정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7단계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단계인 문제의 구체화 욕구 사정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특성 요인도 어골도라고 해서 그 물고기의 뼈 조각 같죠. 담당자 요인, 봉사자 요인, 재원 요인, 기관의 지원 요인과 자원봉사 수요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 참여해야 될 각 기관들이 갖고 있는 영역별로 상당 부분 세부적으로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어떤 사람이 그리고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냐, 봉사자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뭐고 부모들과의 관계나 또는 학교 교육 여건상의 문제는 없는지, 교장의 마인드는 뭐냐, 재원을 우리가 유출할 때 있어서는 자체 예산들이 있냐, 후원자를 개발할 수 있느냐, 참가비 문제는 징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기관이 지원, 어떤 기관들이 그래서 봉사자에 대한 인식들이 있느냐, 관내 직원들은 관심도는 어떠한지 등 이런 어골도에 따라서 특성 요인들을 분석한다고 한다면 이 7개 단계의 과정 중에 첫 번째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 있어서의 검토는 충분히 고려되고 그래서 오류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두 번째, 자원체계 검토입니다. 클라이언트, 즉 봉사의 대상자의 파악이 문제예요. 그것이 집단이냐 아니면 일반적이냐
위험 집단이냐, 표적 집단이냐, 구체적으로 클라이언트로서 우리 봉사의 대상자로 정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검토가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서 욕구들을 파악하게 되면 당연히 인적, 물적 자원이 확인이 필요하죠. 따라서 욕구 충족을 위한 기술이나 지식 이런 것들이 충분히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목적과 하위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들은 대체적으로 문제를 정의하는 거고요. 목표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면 세부적으로 그 원인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클리어의 원칙입니다. 235조 CLEAR 원칙에 따라서 박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봅니다. 한 팀이 되어 협력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독려하는 클리어,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 측면하에서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리밋, 어느 정도 할래, 범위, 기한을 한정하고요. 그 다음에 에모셔널, 구성원들의 정말 열정적인 에너지 모을 수 있냐, 정서적으로 연결되느냐라고 하는 측면. 그 다음에 P, 프리시에이블, 보다 빠르고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큰 목표를 작은 목표로 쪼개는 일이 되고요. 에피네블이라고 하는 상황 변동에 따라서 적절히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명시하고, 이코노미라고 하는 측면하에서 결국은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서 조직이나 팀의 목표를 설정할 때 좀 효과적인 이런 클리어 원칙을 제시하는 것 측면하에서 적용 가능한 방법들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자료 수집과 대안의 선택입니다. 조금 구분해서 나눌 수 있는데, 관련 자료의 수집과 기존 유사 프로그램들을 좀 확인해야 되겠죠. 남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계획된 것들에 잘 접목시킬 수 있는 건지, 변형 가능한 것인지, 또 그 이를 위해서 다양한 좀 서비스의 활동 내용들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실천 계획의 수립과 역할에 대한 분담입니다. 실천 계획의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문제 해결책이 선택되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도움 수요자, 즉 클라이언트의 욕구 해소에 도움이 돼야 되겠고, 나아가서는 인간의 인권, 즉 인간의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선정할 수 있고, 그 범위를 단계적으로 정해가지고 목적이나 목표, 프로그램을 기술한 기본 계획이나 그 활동, 시간, 장소, 예산 이런 것들을 구체적 실천 방안을 기술한 실천 계획서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역할 분담, 실천 방안의 구체적인 서술로서 첫 번째가 역할 분담이나 시간 계획이 될 것입니다. 팀으로 방문한다 해도 자원봉사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분장하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고요. 뭐 예를 든다면 어느 봉사자는 리더가 되어 봉사기관이나 단체에 방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회계를 담당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욕구조사를 하고, 누구는 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이렇게 각자의 갖고 있는 업무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겠죠. 더 나아가서 동료 간 예상되는 갈등을 막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때 봉사계획에 따른 과제 수행을 위한 시간을 계산할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든다면 학생들이 매주 양로원을 방문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이 자원봉사를 계속 할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돼요. 한 번 방문하고 돌아오는 데까지 총 얼마의 시간이 걸리냐, 양로원에서 노인들과 보내는 시간 또 어떻게 계획해야 되냐, 책을 읽어드린다거나 함께 레크리에이션을 한다거나 선물을 전달하는 등 각각의 걸리는 시간, 타임키퍼 얼마나 될까, 이 가능한 자세히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산 체계, 프로그램의 총 예산의 인건비나 관리비, 기자재, 사업비 이런 항목들로 나눠 가지고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좀 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총 예산의 산출 근거에 따라 부담은 누가 할 거냐, 기부금을 받을 거냐, 봉사자 자신들이 좀 준비해 보겠냐, 보조금들 어떻게 할 거냐, 이 조달 방법을 기재하는 것이 되겠죠. 여섯 번째, 실천 활동과 실행입니다. 즉 정해진 시간 내에 계획된 서비스를 실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목표 전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탄력적인 운영의 융통성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측정과 평가, 결국은 생산성을 측정하고요, 효과성을 평가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최근에는 안 하는 것들보다 하는 게 효과적이죠. 하지만
여기에 생산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가 되면 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세분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보상의 제도, 발표나 시상들이 있겠죠. 238조 실행과 평가가 끝난 후 토론 또는 나눔, 피드백 자리를 마련해서 별도의 시간을 갖게 되죠. 실천 기획에 따라서 우리가 했던 일이 뭐고 누가 참가했고 각자들은 어떤 일을 했냐 좀 검토해보고 기대했던 대로 효과는 있는지 또 기대치 않았던 또 다른 효과가 무엇이었냐 봉사 경험을 통해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뭘 배웠는지 또는 내가 좀 실수했던 것에 대한 반성 그래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시상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라고 하는 부분은 미국의 유나이트 웨이가 표 8-2에서 보이는 것처럼 로직 모델을 활용합니다. 졸업 이후에 현장에 나가면 결국 외부 기관들의 재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프로포잘이라고 하는 걸 쓰게 돼요. 그럴 때 이제 가장 많이 우리가 접근하기 용이한 것이 사회복지 공동모금입니다. 중앙회부터 17개 지방자치단체 지역에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프로포잘을 내려면 배분 신청서라는 것을 내야 되는데 그 유형이 성과 중심형이냐 성과 확산형이냐 산출 중심형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작성할 것을 요청하게 되죠. 이 얘기 뭐냐면 특정한 상황 속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그램이 어떻게 설득력 있게 그리고 쉽게 보여주냐라는 측면에서의 로직 모델을 사용하게 되고요. 내 외부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해하고 위험 요인들을 통제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전달력을 높이죠. 무엇보다 다양한 환경과 내용에 적용 가능한 기회나 그런 평가 모델로 대단히 적합합니다. 문제 상황을 이해한다면 뭘 투입할 것이냐, 그리고 투입하는 데의 활동량은 그리고 거기에 따라 산출, 근거들을 마련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일들이 대표적인 로직 모델의 유형이고요. 이는 무엇보다도 평가 모델로 적합하다. 로직 모델을 많이 사용합니다. 239쪽에 있는 로직 모델의 구성 요인이나 과정들을 살펴보면 좀 이해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240쪽으로 넘어가는데 자원봉사센터의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되어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프로그램 개발이나 평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사업계획서의 요약서 안에는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의 대상, 목적, 내용 요약하고요. 그리고 예산의 규모들에 대한 부분들이죠. 240페이지의 박스 안에 스텝 1부터 시작해서 스텝 3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 좀 살펴보면서 넘어가면은 우리의 자원봉사센터의 우수 프로그램 사례로서 바로 직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는 우수 프로그램,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사례를 좀 찾았어요. 하기틀 나비봉사단이라고 하는 나비의 날개짓이라고 하는 부분 하나, 그 다음에 최우수상 수다 콘서트 조용한 수다라고 하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당선된 내용들입니다. 교재 241쪽부터 248쪽까지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을 이해하기에는 다소 글을 표현해서 현장감 있게 여러분들에게 우수 프로그램이다라고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하나, 둘, 셋. 박정숙 어르신의 생신입니다. 동영상 촬영 때문인지 약간은 어색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누가 봐도 평범하고 행복해 보이는 이 가족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조윤정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는
현재 아주 특별한 가족이라는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그 아주 특별한 가족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빠르고 바쁘게 변화하는 우리 사회, 우리 가족은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노인 세대 혹은 홀몸 노인은 사회와의 관계 단절로 인한 고독감과 우울감, 경제적 불안 등을 이겨내지 못해 고독사와 높은 자살률을 보입니다. 혼자인 어르신들은 물질적 어려움 못지않게 정서적 외로움 또한 아주 큰데요. 우리는 홀로 외롭게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에게 손 내밀어줄 따뜻한 마음을 가진 가족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지키며 이웃과 행복을 나눌 18가정과 혼자인 어르신들은 아주 특별한 가족이 되어 소중한 추억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29의 혼자가 되신 박정숙 어르신은 새 가족, 현선애를 만나며 행복이라는 말을 실감합니다. 어르신은 걱정 마세요. 내가 딸 해드릴게 라는 현서 어머님의 예쁜 마음에 그저 고맙습니다. 현선애가 오는 날이면 아침부터 기다려주고 한번 다녀가면 그렇게 좋을 수 없다고 어르신은 늘 말씀하십니다. 어르신을 처음 만났을 때 초등학생이던 현서는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현서는 정말 어르신의 친손녀나 다름없죠. 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쉽게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 하지만 어르신 혼자였다면 힘들었을 일들. 현선의 가족이 함께하며 모두 가능해졌습니다. 저희 아트과는 어르신의 삶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 함께 자서전을 쓰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자서전을 쓸 때는 쑥스러워하셨지만 지난 살아온 세월들을 돌아보며 눈시울을 적시기도 하셨고 기쁘고 즐겁던 시절을 생각하며 웃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어르신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현선의 가족이 알려주었습니다. 어르신은 친자식들도 못하는 일들을 4년씩이나 해주니 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가족이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연말에는 어르신께서 현선애를 향한 고마운 마음을 담은 사랑의 카드를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비록 짧지만 진심이 가득 담긴 글에 현선의 가족은 모두 감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트과 가족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제 박정숙 어르신은 나눔 봉사자가 되어 다른 어르신들을 돕습니다. 당신 사는 모습이 부끄러워 현선애가 오는 것도 달가워하지 않던 어르신이 마음을 열어 가족을 받아들이고 또 다른 어르신을 돕는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우리가 바쁘게 사느라 잊고 지냈던 사람 사이의 정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정은 초콜릿 과자의 이름이 아닙니다. 정은 우리 삶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정서적 피로회복제입니다. 우리 이제 여기 할머니 댁에 오기 시작한 지가 이제 한 4년 됐죠. 처음에 이제 와서 좀 쑥스럽기도 했고 어색하기도 했는데 4년 돼서 4년 됐는데 항상 이렇게 와서 잘해줘. 따뜻해 딸을 같으니까. 하나 이제는 그게 어려운 게 없어. 그래도 와보면 내 식구 같고 그래. 항상 고맙지. 나야 항상 고맙고 미안하고. 방문하다 보니까 네. 우리도 행복하고 할머니도 행복해 하시고 애들도 보람 느끼는 것 같고 저는 봉사받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할머니 집에 놀러 갔더라고요. 할머니 사랑해요. 오래오래 사세요. 나도 사랑해. 우리는 홀로 외롭게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을 그들만의 세계에서 모시고 나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어르신 댁의 문을 두드립니다. 지금까지 행복을 주고 행복을 갖는 아주 특별한 가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도된 계획에 따라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물적 그런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일련의 이런 집합적인 행동들이다라고 정의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의도하는 계획이 뭘까? 또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면은 사람과 지역사회는 과연 변화할까? 또 서로 다른 역할과 책임을 가진 구성원들의 행동들은 기술한 것대로 변화를 창출해 줄까? 라고 하는 오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들을 좀 가졌습니다. 동영상 2편의 속에서 시골 학교의 행복한 꿈, 해피드림, 그 다음에 아트가, 아주 특별한 가족들의 그 생생한 삶의 모습, 누가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클라이언트들의 그 변화됨, 아픔의 자락, 그곳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가 그 아픈 자락을 공감하면서 동행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자원봉사 프로그램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각 시, 군구, 광역시부터 시작한 시군구까지 구성된 자원봉사 지원센터를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활동들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비록 그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한 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인 인터넷 강의 안에서의 진행이었지만 나름의 또 다른 의미를 두고요. 이제 다음 5월이 되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의거해서 첫 수업을 학교 교실에서 이런 모습이 아닌 이제 대면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고사 전에 만나볼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결국 중간고사까지 비대면 시험을 치르고 대신에 반드시 시험 당일날 학교에 나와서 출석을 하고 그리고 시험지를 제출하는 그런 방법으로 다시 한번 공지하겠습니다. 시험 범주는 오늘 수업했던 제8장까지 그래서 챕터 1, 2 페이지 챕터 1, 2 즉 페이지 249쪽까지 중간고사로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온라인상에서의 시험이다라고 하는 측면 하에서 이번 이 한 학기 중에 중간고사는 좀 더 그 지도교수의 재량권을 갖고 가능하면 오픈북 범주 안으로 여러분들의 그 논술 그리고 이해력 이런 것들을 근간해서 평가하겠습니다. 사실은 상대평가가 돼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그 사회적 환경들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 평가로 시험에 대한 부분들은 다소 학습화의 방향성들을 여러분이 갖고 집중해 주시되 성적에 대한 것은 담당 지도교수에게 좀 맡겨주시고 이번 한 학기 중에 절반 이렇게 따라오느라고 또 참여하느라고 고생함을 감사드리고 다음 한 주가 여벌이 있을지 아니면 중간고사로 바로 들어갈지에 대한 것은 학사 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7주차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